자, 이제, 두 번째. 이거, 큰 그룹으로, 1사는 1사불란하게 첨가가 잘 되어서, 딱 첨가되고 알코올로 끝나요. 근데 이제, 5족 친액체, 질아민 친액체.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기 알켄에서는 제가, 알켄에서 할로젠 친전자체, 그 다음에 물 친전자체, 그 다음에 5족은 없다고 했죠. 질소는 친액체이기 때문에 알켄과 반응, 알켄 친액체와 반응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뭐야? 4족 카벤, 그 다음에 1족 H2 첨가 반응하고 마지막에 뭐야? 산화 반응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여기서는 당연하게 친액체가 아민으로 나오죠. 왜? 아민이 친액체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은 1장에서부터 구조와 성질에서, 구조와 힘과 에너지에서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자, 아민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보시면 3번 N 첨가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상으로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NH2 들어가면 아민이 친액체로 들어가면 N, R 비공유 전자성이 있고 이 이름이 뭐냐면 C의 이중결합을 그러니까 C와 N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 이름의 이민. 그래서 뭐가 이민 같어요? 물을 이민 보내고 자기는 이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래서 이런 반응은 뭐예요? 결국 물이 떨어져 나간 반응이니까 이 무슨 반응에 속하냐면 탈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탈수. 그렇죠? 탈수. 자, 그래서 이 반응은 뭐냐면 이름하면 탈수 축합 이런 용어를 써요. 축합이란 말은 탈수는 물이 빠지는데 축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축출되면서 합쳐진 것. 물이 축출되면서 결합이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걸 축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출되면서 합쳐지는 뭐가 축출된다? 탈알코올 축합, 탈수 축합. 자, 그래서 이 반응을 탈수 축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보면 이렇게 그 위에는 평형 화살표로 안 나와 있죠. 요거는 평형 화살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연력학적 입장에서 평형 반응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반응의 뭘 따지는 거야? 연력학적 입장에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반응 속도론적인 중간 단계는 전혀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탈수 축합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고 평형 반응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요 두 개가 반응해서 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 위에 있는 것도 이 두 개가 반응하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하나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요 두 개 반응해서 두 개가 나온다. 그죠? 근데 이걸 뭐 치환 반응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 들어갈 때 첨가 반응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지금 하는 게 전부 무슨 반응이죠? 이름이 친액성 첨가되어 있죠?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카보닐이 친전자체이기 때문에 반응성 있는 친핵체 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친핵체고 얘가 친전자체고. 친전자체, 그 다음에 친핵체. 그죠? 친액체, 친전자체가 반응을 하는데 1족과 4족 H친액체나 탄소친액체는 1사불란하게 1사는 1사불란하게 들어가는데 5, 6족은 뭐야? 들어가는 것이 좀 허접해요. 그래서 좀 결과가 특이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뭐예요? 반응 메커니즘은 첫 단계는 비슷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 그리고 이걸 말 안 했네. 이게 매차 아민이에요. 매차 아민. 1차 아민이에요. 명명법 특강거기 보면 나오는데 1차 아민이라는 거는 질소에 이거는 보통 알코올하고 좀 다르게 알코올이나 할로젠 알킬과 다른 게 질소에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즉 탄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1차,
2개 붙어 있으면 2차, 3개 붙어 있으면 3차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알키lik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1차 아민이라고 해요. 1차 아민과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케톤이 반응해서 물을 탈수시키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민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 한번 해볼까요? 전혀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뭐 HR 상관없어요. 알데하이드나 케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교재에 있는 거고 똑같이 써볼까요? 지면은 어떻게?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평면이에요. 지면, 앞쪽하고 지면 뒤쪽에 파이 결합이 있어요. 그런데 구조와 성격,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어느 쪽으로? R, NH2. 아민은 친액체 성격을 가지니까 어느 쪽으로 당연하게 들어가요? 이 친액체 비공유 전자성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뭐야? 반드시 한 쌍은 어디로 물러나야 되죠. 왜? 탄소가 옥탱도를 만족하고 있는데 한 쌍이 물러나지 않으면 다른 한 쌍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탄소에 O에 한 쌍, 두 쌍, 세 쌍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N에 H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냐? R 돼 있어요. 자, 그러면 N의 형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으니까 이 질소의 형식 과정은 뭐예요? 플러스예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 평형 반응이 이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건 어떤 평형이 일어나 버렸냐면 C에 요거에 뭐야? OH로 가고 차라리 여기 뭐야? N 비공유 전자성 회복하고 HR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여기 하면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앞에서 1, 4조건 이렇게 끝났는데 아까 제가 대관료를 하라 했겠죠. 이 물질은 분자이면서 제가 생각보다 불안정한 물질은 제가 대관료를 치라고 했죠. 그래서 불안정해요. 첨가 생성물이. Why? 왜 불안정할까요? 이걸 연력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델타 A, 델타 G는 좀 이제 화학 좀 되셨나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그 다음에 또 이 델타 G는 뭐야? 마이너스 R, T, L, N, K. 이게 이해 못해도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요게 아직 안 돼 있으면 저거 적용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불안정합니다 하고 끝내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이 평형 상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야지 어떻게 돼요? 이게 1보다 커야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수록 뭐야? 더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불안정하다는 말은 거꾸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응보다 여기까지는 역반응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즉, 이 평형상수가 뭐단 거예요? 첫 단계 뭐 KEQ1이라 하면 이게 뭐야? 1보다 작다는 거야. 평형상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야? 평형상수가 1보다 크면 이게 안정한 물질로 나오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 두 개가 뭐야? 두 개가 만나서 뭐야? 하나가 됐죠. 그래서 무슨 손해를 많이 보여요? 요 엔트로피가 뭐야? 마이너스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마이너스면 이게 뭐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를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 연립학적으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정상이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좀 어렵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뭐야? 두 개 합쳐져가지고 하나 되는 거는 파이 결합이 깨져서 시그마 결합 됐으니까, 그거는 엔트로피 측면에서는 엔탈피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엔트로피 측면에서 손해를 봐요. 그럼 안 되겠다. 야. 그럼 어떻게, 하나 떨고 내자. 하나 이탈시키면 또 개수 늘어나니까. 그래서 뭐야? 요 과정에서 이제 뭐야? 여기서 뭘 떼내버리는 거야. 뭘 떼낼까요? 탈수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약산 조건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약산 조건이란 말은 반응 계내에 옥소늄이온, 이 H3O 플러스가 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약산이 어디에 가서 여기 있죠. 이 알코올의 비공유 전자성에 가서 탁 붙어버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뭐야? N, R, H 비공유 전자상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는 안 붙나요? 여기 붙는 거는 거꾸로 가는 반응이기 때문에 붙은 건 있지만 이 거꾸로 가는 반응은 지금 이미 내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고 여기 붙는 놈들이 가끔씩 있다고요. 그래서 이 프로톤이 붙으면 여기 뭐로 떨어져 나가요? 마이너스 H2O. 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탈수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되면 N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고요. 여기에 H가 있고 R이 돼 있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제가 이걸 이쪽으로 좀 굽혔습니다. 카보 양이온이 형성되죠. 자, 여러분들 이 구조 보세요. 이 구조 역시 또 공명구조 나와요. 공명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자, 비공유 전자상 옆에 카보 양이온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공명 안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에 N에 R에 H에 플러스가 돼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야? 역시 뭐 떨어져 나온 물이 이제는 뭐야? 여기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상에 가서 이 프로톤 뭐하고 받아먹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C에 N에 R. 그럼 결국 보면 이게 뭐 나와요? H3O 플러스 나오죠? 여기 H3O 플러스 나오죠? 이거는 뭐야? 들어간 촉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온 요거 있죠? 이 친구도 여기다 갖다 붙여보세요. 이쪽으로 와서 붙여보면 플러스 H2O. 됐나요? 그럼 뭐야? 이게 이민이고, 이건 뭐야? 탈수. 됐죠? 자, 이 반응을 스토리텔링 하면 뭐예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여기서 아민이 친액체로 작용해서 첨가 생성물은 뭐야? 불안정한 중간체 형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엔트로피 손해를 봐서 탈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산 조건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첨가 후 탈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민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1차 아민과 알데하이드 케톤에 이건 스토리텔링을 해 놓으시라고. 첨가 후 탈수가 일어나서 이민을 생성하는 우주때문 가역 평형 반응입니다. 이거 화살표가 다 거꾸로 다 이게 다 됩니다. 여기도 되고 요것도 첨가 후 탈수에 일어나 이민 생성하는 가역 평형 반응이다. 그래서 다시 일반화시키면 R 다시 플러스 R 다시 R NH2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약산 조건. 근데 뭐 약산 조건이라 말을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 뭐 강산 촉매는 반드시 촉매를 적어주지만 이거는 pH만 뭐 4나 5로 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약산 조건이라는 걸 표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약산 조건을 써주면 여기서 N 여기 R 첨가 후 탈수 일어나서 이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수고 이민이 되고 탈수고 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가역평형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민을 가지고 물하고 산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거꾸로 되돌아가는 그런 반응도 일어나요. 가역평형 반응이니까 뭐만 이렇게 평형 조절만 해주면 거꾸로 되는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뭘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답이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 쉽나요? 처음 들어간 중간체하고, 그러니까 들어간 중간체하고, 그 다음 뭐예요? 생성 이민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화살표 딱 해놓고, 들어가서 아민,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O-가 프로톤 받아먹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 들어간 생성물, 이거는 불안정한 시계물 중간체로 나오는 거는 HCH2CH3 되고 이 친구가 뭐야? 약상 조건에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NCH2CH3 하고 뭐가 일어나요? 뭐 산촉면은 뒤에 안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과정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잘라 수술합니다. 여기 H2하고 O하고 떨어져 나가고, 요 N이 뭐야? H2개 달려있던 N에 결합, 이중결합 되면서, 이렇게 돼 있죠. 평형 반응이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 요 반응이 가역 평형 반응이 되려면 분자수들이 다 맞아야 되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알데하이드 케톤이 어떤 알데하이드 케톤 와도 상관없고, 여기 1차 아민이 어떤 1차 아민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H2가 있어야지 O가 툭 떨어져 나가죠. 근데 이게 만약에 2차 아민이라는 게 되면 또 다른 반응 경로를 가요. 자, 유사하게 생기지만, 하지만, 원리는 비슷하지만, 결과 생성물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은 여러분들 1차 아민이라고 생각하세요. 1차 아민은 첨가 후 탈수 일어나서 뭐 된다? 이민 생성하는 가역 평형 반응이다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 놓으시라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O 첨가예요. 산소 첨가. 여러분들이 저기 알케네스도 또 산소 첨가됐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상하네. 얘는 왜 둘 다 나올까? ROH는 양쪽성이라 어떤 작용기와도 반응한다. 어떤 작용기도 하면 안 하는 게 뭐 없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의 작용기와 반응한다. 왜 이게 박쥐처럼 박쥐 양쪽성 그죠? 여러분들 이소보안과 거기 박쥐라 알잖아요, 그죠? 상황이 이쪽 유리해지면 내가 뭐야? 뭐 새 쪽에 유리해지면 날짐승에 유리해지면 박쥐는 날개 있으니까 날짐승 이렇게 하고 들짐승 그러니까 네발 가는 그쪽에 또 유리해지면 나는 그래도 다리 있으니까 들짐승 하다가 그죠? 왕따 돼가지고 동굴에서 외롭게 지내는 뭐 그런 자 그처럼 이게 물이나 알코올은 양쪽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성격이 뭐야?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친구 성격은 양쪽성이라서 상대방을 보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이나 알코올이 나온 반응을 이제 한 복습을 해봅시다. 그래야지 좀 정리가 돼. 어느 양쪽성이 대부분의 작용기와 반응하니까 뭐야? 뭐 배웠죠? 알켄에서 이게 친액체 성질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갈 때 뭐 성질을 친전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 얘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뭐야? 아예 강한 친전자체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일으키면 카보양이온 되었다가 이제 뭐야?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얘를 친전자체로 바꿔놓고 친액체를 뭐야? 친전자체로 바꿔가지고 얘가 들어가요. 왜냐면 이 친액체가 이 친구가 좀 허접한 친전자체라서 아예 뭐야? 친전자체 촉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뭐야? 프로톤 하나 떨어져 나가면 말코니 커플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다, 그죠? 알카인. 이거는 물 들어가고 HgSO4라는 항산수원 촉매 들어가고 H2SO4 산촉매. 오만 거 다 넣으면 알켄에서는 요 산촉매 들어가는 거고 수은 촉매 들어가는 거고 따로 했죠. 그런데 알카인의 반응에서는 이게 알카인이 반응성이 더 떨어져서 즉 생성되는 이 중간체가 매우 불안정해서 물 외에 촉매를 두 가지나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요것도 말코니코프롤로 들어가요. CH 되는데 이 친구가 뭐야? 에놀이라서 토토모아가 일어나서 RCO 케토폼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할로젠 알킬에서 물이나 알코올 들어가는 게 뭐였더라? 할로젠 알킬에서 예를 들어서 물 들어가면 이건 SN1 반응 패턴으로 일어난다 했죠. 이때는 뭐야? 카보 양이온 중간체 거쳐서 R 하면 카보 양이온 중간체 거쳐서 물 들어가서 다시 OH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알켄, 알카인, 할로젠, 알킬, 뭐 알코올은 알코올이니까 거기는 할 필요가 없죠. 방향족에서는 이제 그 물이나 알코올이 들어가기에는 뭐 너무 이제 벤젠고리 자체가 너무 이제 반응성이 떨어져서 방향족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벤젠 생각이 나서 뭐든 뭐 이렇게 학을 빼버렸어요. 대부분의 작용기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 물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다 이게 한쪽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잘 안 들어가서 촉매 들어가죠. 그냥 이 상태에서 잘 안 들어가서 촉매 들어가죠. 그냥 이 상태에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뭐요? 카보 양이온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들어가죠. 됐죠? 그래서 물이나 알코올은 뭐야? 반응성이 높지 않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액티베이션 되어야지 보통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로 따지면 맞아요. 보세요. 여기 뭐예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을 넣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뭐예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코드가 정해집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알코올을 해야 되네. OR 되죠. 자, 알코올이나 물이나 패턴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물은 여기서 안 나오죠. 물은 왜냐하면 첨가하고 탈수하면 탈수되면 되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오고 이제 알코올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여기에 H 플러스가 산촉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허접하다고 쉽게 말하면. 이게 친액체로서 작용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친전자체가 바로 못 들어가고 프로톤이 가서 뭘 액티베이션 시켜주냐면 상대방을 액티베이션, 활성화 시켜줘요. 마치 알켄에서 산촉매에서 카보 양이온을 만들었듯이. 그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산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죠? 산촉매가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반응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몇 당량이 들어갔냐면 2당량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구조가 나와요. OR 역시 H2예요. 이것도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탈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아까하고 좀 영역이 전혀 다른 이런 구조 패턴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메커니즘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메커니즘을 자, 거기 교재 R 복잡하다 그죠? 교재에 있는 메커니즘을 할까요? 요걸 할까요? 요걸 가지고 할까요? 요걸 하고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거는 한번 그 R 달아가지고 더 복잡하니까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R 요걸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EHOR 해가지고 산촉매하고 똑같은 거네, 그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메커니즘을 적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커니즘을 먼저 적어보면요. 먼저는 알코올이 있는데 알코올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산촉매가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산촉매니까 비공유 전자상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왜 이리 시끄럽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형식 전화 기억나나요? 형식 전화는 뭐야? 그 분자 내에 있는 원자의 전자 상태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 상태에 따라서 분자의 반응성, 그다음에 산도, 그죠? 안정성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죠. 형식 전화가 없을 때하고 형식 전화가 있을 때하고 생각해 보세요. 형식 전화가 없을 때는 물론 델타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죠? 전자가 이게 결핍되었다 이런 느낌이 확 들진 않는데 요거는 뭐야? 안 그래도 C와 O 사이에는 전자가 C와 O 사이에는 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안 그래도 잡아당기는데 여기 산소가 형식 전화 플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thirsty for electron. 전자가 엄청나게 내가 고프다는 거야. 전자를 달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전자를 달라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그러면 이 전자당김 유발 효과가 훨씬 커지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에 이거하고 요거 두 중에서 탄소에 뭐가 증가되느냐면 친전자성이 증가돼요. 증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ROH가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었을 때, 분자가 액티베이션 되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Feel the flow of electron. 그러면 이 전자상한상은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여기 하나에서 프로톤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굳이 표시하자면 주변에 있던 반응하지 않은 알코올이 비공유 전자상을 받아먹고 비공유 전자상에게 주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구조는 아까 하이드록실 아민이라는 아민 처음 첨가 생성되었을 때하고 똑같이 불안정해요. 이걸 헤미아세탈. 헤미스페어가 반구죠, 반구. South Hemisphere 하면 저기 남반구, North Hemisphere 북반구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헤미가 반이라는 뜻이고 아세탈이고 한국말로 하면 반아세탈 그렇게 하는데 그냥 헤미아세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역시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니까 뭐 하려고 해요? 왜 불안정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하고 반응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합쳐져 버렸죠. 그럼 뭘 할까요? 뭔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탈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겠죠. 산촉매에서.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여기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C에 O, R에 비공유 전자상이 있고 여기에 O, 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떡 떨어져 나가요. 탈수 일어나요. 그러면 보세요. O, R에 비공유 전자상에 카보양이온이 있습니다. 역시 이거 비공유 전자상 옆에 카보양이온이 있으면 공명구조 또 나왔네. 공명구조 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형식 전화가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이 카보양이온이 안정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떨어져 나가고 카보양이온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 한 당량이 남아서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해도 되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탄소 쪽에 요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죠? 플러스 여기 플러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탄소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O, R 되고 여기는 O, R에
프로톤 하나가 붙어 있죠. 지금 여기 프로톤 있죠. 플러스 되고 마지막에 뭐야? 마이너스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 버려요. 요 H가 뭐 떨어져 나온 물이나 이런 거에서 떨어져 나와 버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면 O R O R. 즉 이게 이 친구 이름이 아세탈이에요. A C E T A L. 아세탈 하는 이런 형태의 즉 헤미아세탈이 첨가 후 헤미아세탈 되고 헤미아세탈이 탈수되어서 아세탈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걸 스토리텔링 해보면 내가 아까 아민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알코올에 이렇게 알코올과 스토리텔링 해보면 뭐야? 이거는 반드시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산촉매하에서 헤미아세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산촉매하에서 첨가 후 헤미아세탈 생성 후에 탈수 일어나서 아세탈을 생성하는 가역평행 반응. 알겠죠? 후 말이 좀 거시기 하나요? 산촉매하에서 첨가 후 헤미아세탈 생성 이후에 또 뭐야? 탈수 일어나서 아세탈을 생성하는 가역평행 반응. 그래서 결국에는 몇 당량이 들어나왔냐면 아민은 1당량만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뭐야? 2당량의 알코올이 들어가요. 산은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되고요. 가역 반응이고요. 2당량이 알코올이 OR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되고 이렇게 하면 처음 한 당량 들어갔을 때는 두 개가 하나 되지만 지금 뭐야? 세 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두 개로 되어서 그나마 괜찮은가 봐요. 그리고 이 반응은 또 첨가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물을 하다가 말했죠. 물 볼까요? 물은 어떻게 되냐면 H2O 첨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산이나 뭐 염기도 되는데 그건 산촉매하에서 H촉매하에서 후 뭐가 일어나겠어요? 탈수 일어나겠죠.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넣었죠. 산촉매 들어갔습니다. 그럼 첨가되면 어떻게 돼요? OH가 됩니다. 왜냐하면 산촉매하에서 튀어서 결국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H와 뭐가 OH가 들어가죠.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불안정해요. 헤미아세탈처럼. 이게 잼 다이올이라는 건데 잼이란 말이 제미니 하는 거, 쌍둥이 비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은 탄소에 OH하고 OH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같은 탄소의 작용계가 두 개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잼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두 개 있다, 다이올. BR이 두 개 있으면 잼 다이브로모함, 이건 잼 다이올이라는 거예요. 자, 잼 다이올 생성하는데 탈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탈수 일어나면 보세요. 탈수 일어나면 OH 다시 떼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건 뭐예요? 첨가 후, 산촉매에서 첨가 후 탈수 일어나면
다시 반응물. 첨가하고 탈수 일어나도 이 친구는 물 첨가 반응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첨가하고 탈수 일어나 버리니까 결국에는 첨가가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소개시켜 놓지 않았어요. 특수한 경우 말고는 알데하이드 케톤하고 물은 첨가 후에 탈수가 일어나 버려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뭐 OR 됐다가 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개가 더 들어가서 뭐 OR로 바뀌어버리니까 그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만 물 첨가에서는 산촉매에서 첨가 후 탈수를 하면 물 들어가서 물 튀어나오는 거니까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나온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물 첨가는 여기서는 제가 안 해놓고 알코올의 첨가만 했어요. 왜냐면 할로젠 알켈에서는 제가 물이나 알코올 둘 다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가서 OH나 OR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데하이드 케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이 지금은 제가 아주 추려가지고 이제 이 논리적으로 흘러내기 때문에 이제 뭐 괜찮지만 보통 유기화학을 이렇게 쭉 배워나갈 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어디라고 했죠? 할로젠과 알킬에 네 가지 반응이 다 나오는 거. SN2, SN1, E1, E2가 나오는데 네,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고개가 뭐야? 이 카보닐 파트를 딱 들어가면서 알데하이드 케톤 여기 들어오면서 막 정신없이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유기학 위에 여기서는 이 교재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 겉핥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반 정도의 반응만 소개시켜서 쫙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1족, 4족, 1사불란하게 들어가서 끝. 그 다음에 5족, 6족, 첨가 후 탈수율이 나서 반응 생성물이 얻어지죠. 그 다음에 할로젠이 없는 이유는 뭐랬죠? 할로젠은 뭐야? HX 이 친구 뭐야? 델타 플러스 친전자체로 쓰이죠. 그 다음에 XX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여기 보면 다 뭐예요? 친전자체로 쓰여요. 알켄의 반응에서도 알켄 친액체, 할로젠 친전자체로 쓰이고 방향족의 반응에서도 벤젠고리가 친액체, 할로젠이 친전자체로 쓰이죠. 그러면 카본이라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알데하이드 케톤과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왜? 친전자체와 친전자체가 반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와요. 자, 그래서 1, 4, 그 다음에 뭐요? 5, 6, 마지막 산화 반응이 나와요. 산염기 반응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거대한 하나의 큰 그룹의 큰 하나의 반응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챕터 다음에 나옵니다. 자, 알데하이드의 산화 반응.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케톤은 산화가 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산화가 잘 안 일어나요. 일반적인 케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탄수 결합 산화가 잘 안 일어나는데 알데하이드는 산화가 잘 일어나요. 이거는 앞에서도 우리가 알코올에서 알데하이드 뭐 중간체 거치지도 않고 확 가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화제 K2CR2O7이나 아니면 H2CrO4나 아니면 KMNO4나 모든 산화제들에 의해서 산화가 다 돼요. 그래서 어디로 다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알데하이드를 이렇게 산화시키는 반응은 사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알데하이드는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서 어떤 유기화학 합성에 많이 써먹을 수 있는데 카복시산으로 보내버리면 맛이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시약을 가지고 알데하이드를 카복시산으로 산화시키는 것들은 문제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서 또 자기가 환원되는 특이한 반응, 그러면서 이 유기물질 같은 경우는 무색, 무치, 색깔은 냄새는 있는 게 있지만 무색이니까 이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작용기 확인이라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데하이드가 들어있다면 틀림없이 이 시약을 넣으면 틀림없이 이 변화가 어떤 눈으로 보이는 확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건 이제 그런 시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작용기마다. 요거 유기화학에 의해서는 소개 안 해놨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반응이라서 제가 여기 내놨어요. 산화 반응이면서 알데하이드 작용기 확인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언거울 반응. 들어보셨죠? 언거울 반응. 생물에서 보통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걸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 시험관에 벽에 쫙 이렇게 붙는 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AG2O 그 갈로 해놓은 거는 또는이에요. AgNO3 요걸 써도 상관없고 요걸 써도 상관없고 이것도 일가고 이것도 은일가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일가 두 개하고 산소 2 마이너스하고 합해서 제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제로가 산화수 계산할 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암모니아수를 넣어요. NH3H2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가 물에 굉장히 잘 녹으니까 암모니아수에다가 은일가를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알데하이드가 카복실산으로 산화가 되고요. 뭐가 되냐면 은이 플러스에서 제로가가 돼요. 뭐 표시 안 해줘도 되죠. 그럼 이게 그야말로 은이에요. 은이 석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은이 석출되면서 시험관 같은데 여기에 그냥 있다가요.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들어있죠. 근데 이걸 같이 넣고 나면 어때요? 이 시험관 기백이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니? 이걸 은이라 치면 은색으로 쫙 이렇게 시험관 기백이 코팅이 돼요. 은색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네, 알데하이드 그룹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아모니아수에다가 AgNO3는 AG2O를 집어넣고 흔들어주면 반응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데하이드 케톤에, 알데하이드에, 죄송합니다. 알데하이드 케톤이 아니라 알데하이드만 그렇게 됩니다. 알데하이드의 작용기 확인 시약이 바로 은일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은거울 반응, 은경 반응 또는 은거울 반응. 시약 이름은 톨렌스 시약이라고, 톨렌즈 또는 톨렌스 시약이라는 이런, 이 시약 이름이 톨렌스 시약이에요. 이런 이름까지는 이런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은일가하고 암모니아수를 넣으면 이거는 암모니아수. 암모니아수 하는 거 중학교 때 암모니아 뭐 분수 이런 거 한번 하셨을 거예요. 암모니아는 물이 굉장히 잘 녹아요. 그 굉장히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 기압차를 이용해서 뭐 페놀프탈레인하고 그래가지고 막 팍 색깔 붉어지고 이렇게 한 걸 중딩 때 하셨는가?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알데하이드의 산화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반응이 끝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뒤에 그거 있죠? 복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복습 문제 중에서 두 번째 복습 문제는 미테디트라는 그 미테디트 시험에 기출된 거고,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지금 알데하이드 케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계속 다단계 반응으로 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칠판을 다 써버렸네. 몇 번을 해보시느냐 하면, 해볼까 하면은, 앞에 첫 번째 반응은 아까 했으니까, 두 번째 반응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반응.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반응 한번 해볼까요? 자, 192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NaBH4 두 번째 H2O 이거는 뭐야? 일사불란하게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가서 프로톤 들어가고 이러면 결국에 몇 차 알코올이 됩니까? 2차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2차 알코올. 2차 알코올에 POCl3 피리딘 하면 DINE 하면 뭐가 되죠? E2 반응이 일어나죠. 이게 POCl3가 좋은 니탈기로 피리딘이 염기로 작용해서 뭘 만들면 알켄을 만들겠죠. 알켄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알케네 반응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배운 게 OSO4하고 두 번째 NaHSO3 넣으면 무슨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신다이올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들을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야? 라세미아는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기 대칭면이 보이죠? 좀 저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저걸 눈으로 그냥 봐서 대칭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비카이랄이라고 생각하시고 라세미아는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C번 뭘까요? 이게 B번이고 C번 요거는 BR2 FeBr3 하면 뭐야? 벤젠고리에 FeBr3는 뭐야? 루이스 산촉매인 FeBr3가 BR-BR 결합을 분해시켜서 BR 플러스 친전자체를 만들고 친전자체와 벤젠 친액체가 EAS 반응을 통해서 뭐야? 아르니움 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결국에는 뭐야? 할로젠 화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MG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 바로 뭐야? MG 에서 하니 에서는 용매예요, 용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이거는 벤젠고리에 뭐야? 바로 사리와 사이에 MgBr이 되면서 여기 탄소가 벤젠고리 페닐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하고 반응해요? 화살표 요거 보통 요 알데하이드가 요 앞에 나오고 그리니아 치약이 화살표 위에 나오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물질인데 헷갈릴까봐 이렇게 돼 있죠. 탄소가 하나, 둘, 세 개짜리 프로파나를 반응시키면 이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입체화학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되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지면 위쪽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면 아래쪽으로 O-가 나오고 여기 하나는 H고 하나는 뭐야? 탄소가 두 개짜리 이렇게 있는 거겠죠. 플러스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울상이 나오겠죠. 유성절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H3O 플러스 하면 이거 어느 걸 세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거울상 유성질체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 프로 보시면 돼요.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2시간에 걸쳐서 카복시 삼각의 유도체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